2학년 사랑해 여러분들, 랑하 사라사라 사라쌤이에요. 자, 오늘도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우리 8단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8단원의 교과서 263쪽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263쪽. 자, 그럼 263쪽이 이제 펼쳐졌으면, 자,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지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열과 우리 생활이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 온도와 열, 그리고 두 번째 비열과 열 팽창,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배울 거거든요. 자, 비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선생님 영양소 얘기할 때 부영양소에서 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비열이 크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 단원을 다 마치고 나면 비열이 크다는 의미가 조금 더 무엇인지 정확하게 와닿을 수 있겠죠. 자, 먼저 일단은 온도와 열 파트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와 열이에요. 자, 온도라는 것도 알고 열이라는 것도 너희들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도가 뭐예요? 열이 뭐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말할 수 있나요? 자, 먼저 온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온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온도는 차갑고 뜨거운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실제로 온도는요,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물리량을 우리가 온도라고 합니다. 온도는요, 차갑고 뜨거운 정도로 숫자로 나타낸 물리량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온도로 쓰고 있는 것이 섭씨 온도를 쓰고 있죠. 몇 도씨 이렇게 표현되는 걸 우리가 섭씨 온도라고 하거든요. 자, 이 섭씨 온도는 어떻게 나는 거냐면요. 너희들 우리가 보통 오늘 기온은 뭐 25도야, 28도야 라고 할 때 이 도시의 C자를 빼고 몇 도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정해진 거냐면요. 자, 섭씨 온도가 생각해보면 얘들아 0도도 있고요, 마이너스도 있고요, 또 플러스도 있고요. 그렇죠. 요거는 사실 물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온도예요. 자, 이 섭씨 온도는요, 물이 어느 정도, 봐봐요. 우리 모든 이 생명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물이죠. 식물도 물이 없으면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못 먹으면 죽죠. 식물이든 동물이든 대부분이 이렇게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이 물로 기준점을 잡은 거예요. 물이 어느 점을 0도로 잡고요. 즉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그 점을 0도로 잡고 물이 증발해서 끓는 점 있죠. 이제 물이라는 액체가 수증기로 변하는 게 바로 끓는 점이죠. 이 끓는 점을 100으로 놓고 0에서 100도라고 정해놓은 다음에 그 사이를 100등분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1도의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한 것이 바로 섭씨 온도이다. 섭씨는 이렇게 쓴 거예요. 섭씨.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온도는 섭씨 온도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혼자 화씨 온도를 쓰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는 다 섭씨 온도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온도가 뭔지 알았는데요. 열은 무엇일까? 너희들이 열이라고 생각하면요, 되게 뜨거운 거예요. 열은 뭔가 덥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8단원에서 말하는 온도와 열 파트에서 과학에서의 열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의미를 얘기합니다. 자, 온도차에 의해서 이동하는 에너지, 이 에너지 자체를 우리가 열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온도 차이가 나면요, 에너지가 이동을 해요. 온도 차이가 나면 에너지가 이동하거든요. 그때 그 에너지를 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온도 차이가 나면 에너지가 이동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이 열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온도 차이가 나면 지금 이동하는 에너지가 있고 그걸 열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온도 차이가 났을 때 왜 에너지의 이동이 발생하고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될까?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게 될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져야 합니다. 일단 먼저 얘들아, 기본부터 얘기하면요. 열은요, 항상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즉, 온도가 높은 쪽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는 소리고요. 온도가 낮은 쪽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좀 작다는 소리예요. 자, 너희들 확산의 개념 알고 있죠? 확산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결국에는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확산이잖아요. 마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이 온도가 높고 이쪽이 온도가 낮았다면 열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낮았던 쪽은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았던 쪽은 지금 에너지가 이동했기 때문에 온도가 좀 낮아지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거든요. 자, 그럼 한번 선생님이 퀴즈를 내볼게요. 자, 263쪽에 보면요. 맨 밑에 지금 열기구가 보이죠? 이 열기구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열기구는요. 커다란 풍선 같은 게 있는데요. 그 밑에서 정말로 열을 떼는 거예요. 불을 막 지피면 처음에 이 풍선 같은 열기구가 쭈글쭈글 있다가 점점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게 열기구거든요. 자, 그럼 이 열기구에서 이 밑에서 이제 열을 내주는 그 불을 피우는 그 기구가 가열하기 전과 가열하기 후를 이제 우리가 비교해 놨어요. 이 가열하기 전은 이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면요. 그 열기구 요 풍선 안에 있는 공기 입자들을 표현한 거예요. 자, 공기 입자라고 하면 너희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냥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분자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원소, 원자, 분자 너희들 이런 개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그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분자 한 개를 지금 입자라고 본다라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공기를 구성하는 건 너무 많아요. 질소, 뭐 산소, 뭐 이산화탄소 너무 많은데 가장 간단하게 그냥 얘네들을 다 하나의 입자로 표시했을 때요. 가열하기 전에 그 풍선 속의 공기는요, 요 정도의 운동을 하고 있대요. 여기에서 화살표 보시면 그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거 보시면요. 입자의 빠르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입자 운동을 하고 있는 자, 얘네들이요. 가열을 하고 나면 이 입자들이 어떻게 운동할지 한번 잠깐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나요? 그럼 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가열 전과 가열 후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일단 가열을 했다는 건요. 가했다, 열을 가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불을 지폈다는 소리예요. 자, 열이라는 거 자체가 얘들아 에너지라고 했어요. 에너지를요 줬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가했다는 소리죠. 가열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이 입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아졌다는 소리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입자, 분자들은요 끊임없이 움직이거든요. 멈추지 않고 걔네들은 계속 진동을 해요. 진동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크면 더 많이, 더 빨리 움직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려주시면 되냐면요.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 입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선생님이 그려놨어요. 교과서에는 8개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얘네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8개를 다 그려줘야겠죠. 그리고 얘네가 가진 에너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화살표를 더 길게 표시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화살표의 길이 자체가 이 입자 운동의 빠르기를 대변한다고 했으니까 더 길게 화살표를 길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요. 이 공기를 구성하는 각각의 입자들은요.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특정 방향을 띄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전기 파트에서는요. 전기에서는 내가 지금 딱 전기가 통하게 만들어주면 이 입자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었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되게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기억나죠? 자유분방하게 움직이고 있다가 전기가 딱 통하면 그때부터 한 방향으로 움직였었죠? 얘네들도 평소에는 아무 방향으로나 막 움직이고 있어요. 요걸 보면요, 얘들아. 가열하기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그 옆에 빈칸에다가 한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거에 대한 거를 선생님이 적어줄 거냐면요. 263쪽에 보면 맨 마지막 줄. 가열하기 전과 가열한 후에 열기구 속 공기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다를까? 공기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다를까?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열한 열기구 속 공기 입자는 가열하기 전보다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요. 가열하기 전의 공기 입자보다 입자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더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건요. 가열 에너지를 주입을 했더니요. 공기 입자가 활발해졌대요. 공기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였대요. 이 활발하다는 표현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입자 사이의 간격이 멀어졌고요. 그리고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자, 지금 공기 입자를 보면 공기 입자는 지금 기체죠. 이 기체들을 보면요. 원래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는데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리 움직이니까 이 입자 하나당 가진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얘들이 더 빠르게 막 움직이거든요. 더 빠르게 움직이니까 결국 요 사이의 거리도 훨씬 더 멀어지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막 통통통통통 하면서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활발한 운동을 한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열을 하면 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입자가 가진 에너지가 커졌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를 뜻하냐면요. 온도가 높아졌다는 걸 뜻합니다. 온도가 높은 물질은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아주 많아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자, 모두 164쪽을 넘기셨나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장은요. 모든 물질은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갖는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작은 입자라고 하면 분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각각의 입자들은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대요. 정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물질은요. 총 3가지 상태를 이룰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체, 두 번째는 액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체, 이렇게 3가지의 물질상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어떤 상태이든지
관계없이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입자 하나는요,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너희들이 믿을 수 없겠지만 지금 교과서가 어떤 물질이죠? 얘는 고체예요. 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하나하나도 사실은 지금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움직임이 아주 미세하고 작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사실은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봐봐 얘들아. 내가 어떤 통에다가 물을 담아놨어요. 그럼 물은 액체죠? 그리고 가만히 놔뒀어요. 가만히 놔뒀는데 거기에다 잉크를 한 방울 뚝 떨구면 잉크가 떨어뜨린 그 자리에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잉크가 물 전체적으로 쫙 퍼지죠. 이게 확산이잖아요. 이건 무슨 소리냐? 이 물이라는 액체들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잉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잉크 입자들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 떨어뜨렸던 이 잉크가 다른 곳으로 쫙 전체적으로 퍼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입자들이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체를요, 온도를 조금 더 높여주면 액체가 되고, 액체를 온도를 더 높여주면 기체가 되는 건 다 알고 있죠? 온도를 높여준다는 소리는요, 에너지를 넣어준다는 소리고요. 각각의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커진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고체, 그리고 액체, 기체로 가면 갈수록 그 입자들의 운동의 활발한 정도가 점점 더 활발해지겠네요. 사실 고체는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아주 좁아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아주 좁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체라고 부르면요, 가장 부피가 작은 상태가 돼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물은 예외입니다. 얼음은 얼리면 부피가 좀 더 커지죠. 그럼 물의 어떤 그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질, 거의 모든 물질은 고체가 부피가 가장 작아요. 왜냐하면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아주 좁기 때문이에요. 간격이 좁지만 그 입자 자체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죠. 입자 운동을 미세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입자 하나라면 내 옆에도 바로 입자가 붙어 있고, 내 또 오른쪽, 왼쪽 옆에 다 입자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은 뭐냐면요, 그냥 이 옆에 붙어 있는 입자가 부딪혀서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 요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고체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 사실 나의 위에도, 나의 밑에도 어떤 물질이 존재하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요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고체는. 그런데 내가 계속 가열을 해줘요. 가열을 해준다는 말은 에너지를 집어넣어준다는 소리죠. 그러면 나라는 입자 하나가 가진 에너지가 커지니까 나는 이제 이 공간을 벗어나서 점점 진동이 세지다가 이제 여기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위치를 이탈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얘를 고체라고 부르지 않고, 이 고체상이 변해서 내가 딱 이렇게 고체로 그 모형이 된다. 모양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여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우리는 이걸 액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얘네들이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우리는 이 물질을 액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액체는 어딘가에 담을 수는 있지만 걔를 모양을 잘 빚어가지고 그걸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각각의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 군데서 가만히 안 있어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걔네를 액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가열을 해줄 거예요. 더 가열을 하면요, 이제 그냥 요 근처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달릴 정도로 에너지가 커지는 순간이 와요. 우리는 이 순간을요, 바로 기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분명히 처음에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액체였는데요, 이제 눈에 만약에 색깔이 있지 않다면, 투명색이라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체가 돼서 날아가 버려서 여기 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막 여기저기 입자들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고 그 빠르기가 되게 빨라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그 물질을 기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선생님이 여기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 부분을 같이 정리하면서 우리 밑줄도 쳐보도록 합시다. 자, 이 파트는 교과서 164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물질의 상태와 관계없이 이 부분부터 너희들은 밑줄을 치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물질의 상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관계없이 모두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질의 상태와 관계없이요. 물질을 가열하면 에너지를 넣어준다는 소리죠. 열 자체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에너지를 넣어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반대로 냉각하면, 냉각이라는 소리는요, 온도를 낮췄다는 소리죠. 온도를 낮췄으니까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빼앗았다는 소리예요. 자, 냉각을 하게 되면 입자 운동이,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이 입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작아졌으니까 입자 운동이 줄어든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교과서에는 느려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해가 되나요?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은요, 온도가 높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입자는 입자 운동이 아주 활발해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입자 운동이 느려진 애들은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적어서 그렇고요. 우리는 이걸 표현할 때 온도가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도 봅시다. 바로 옆에는 그렇게 써있죠. 온도가 높을수록 그 물체를 이루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하고 그 다음 줄 봅시다. 그 다음에 보면 온도는 물체의, 온도라는 것은요,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냄과 동시에 물체를 이루는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 여기에도 밑줄을 쳐주면 좋겠죠. 즉, 온도가 높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그 물체가 뜨겁다를 의미함과 동시에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요렇게 같은 선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죠. 자, 그래서 얘들아 264쪽에 이거는 선생님이 너희들 밑줄 제가 칠 수 있게 이쪽으로 올게요. 264쪽을 보시면요. 지금 티팟에다가 차를 끓이고 있죠. 그 밑에 유리용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유리용기 안에 들어있는 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유리용기 위에 스테인리스로 만든 이 뚜껑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유리용기와 스테인리스 뚜껑은 고체 상태이고 그 안에 있는 차는 액체 상태이죠. 얘네들을 가열하게 되면 봅시다. 자, 고체의 입자 온도, 처음에 스테인리스 뚜껑에 있는 애들은요. 지금 입자 운동의 그 진동 정도가 되게 진폭이 적죠. 그런데 가열을 해주고 나면요. 가열을 해주면 입자 운동의 진동이 막 활발해지는 거예요. 물론 고체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벗어나진 않겠죠. 지금 위, 아래, 양 옆에 쌓여있는 그 모양은 바뀌지 않지만 원래 내가 이 정도 움직였다면 가열을 하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실제로 특히 이렇게 온도가 빨리빨리 올라가는 스테인리스 같은 이런 이제 그런 스틸 재질들은요, 그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짐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얘네들의 부피가 조금 커져요. 그래서 너희들 만약에 내가 꿀을 먹고 싶은데 꿀이 혹은 잼이 잘 안 열려요.
근데 이 뚜껑이 만약에 그 철로 된 그런 재질이라면 이 뚜껑을요 뜨거운 물에다가 잠깐 뒤집어가지고 살짝 담궈 놓았다가 돌리면 쉽게 열 수 있어요. 왜냐면 사이즈가 조금 커지거든요. 부피가 늘어나요.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들이 막 운동하기 때문에 조금 온도가 늘어난다. 자, 그럼 그 밑에 액체의 입자 운동 볼게요. 액체의 입자 운동을 한번 보면요. 처음에 물은요. 지금 이 물질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물질의 상태를 보면요. 얘네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를 끓이고 나면 끓는다는 게 일부는 기체로도 바뀌겠죠. 그래서 물이 좀 날아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 상태가 되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훨씬 더 멀어졌고요. 그리고 그 빠르기도 훨씬 더 빨라가지고 뒤에 꼬리도 더 많이 붙었죠. 뿔뿔뿔하고 꼬리가 더 많이 붙었잖아요. 이게 입자의 지금 빠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입자 하나가 가진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플러스 열 평형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밑에 있는 문제 풀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랑해 여러분들, 랑빠!